펜화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꼼꼼함이 가장 중요한 표현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작은 걸 언제 다 표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표현을 생략하고 그리지 않을수록 그림에 대한 표현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그려진 그림은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빠짐없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펜을 이용해서 건물의 스케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펜은 0.1mm 펜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사용한 제품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를 첨부할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처음에는 내가 그릴 건물의 대략적인 크기와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건물을 그릴지 대략적인 위치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릴 종이의 중앙에 건물이 들어갈 위치와 크기를 가볍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몸체와 그리고 지붕이 들어갈 위치를 살짝 체크를 해주세요. 처음부터 한 번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릴 대상의 크기와 비율을 정확하게 잡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세부적인 작은 형태들의 표현은 큰 형태가 잡힌 이후에 구체적으로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안쪽에 문이 나누어지는 건물의 구조를 살짝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작은 처마의 위치도 가볍게 위치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위치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진하게 형태를 잡으며 표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펜화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펜은 수정이 안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작은 형태를 하나씩 다듬어 나가면서 구체적인 형태의 표현을 진행해 주시는 거고요. 선 자체의 기울기가 조금 삐뚤삐뚤하거나 기울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맞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작은 표현들은 조금 틀어져도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전체적인 투시의 기울기, 구조의 비율을 맞추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게 펜화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건물의 기본적인 비율과 위치만 가볍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형태의 표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위쪽 지붕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형태의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지붕의 느낌, 약간 기와 지붕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태네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형태를 잡기 이전에 구조의 비율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을 시키면서 형태를 세분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붕에서 울퉁불퉁한 굴곡의 형태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런 작은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고 귀찮은 형태, 복잡한 형태들, 피하고 싶은 형태를 꼼꼼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형태가 가진 특징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형태의 표현을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관찰을 해주시면서 형태의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넘어가면서 기울기를 자연스럽게 반대쪽 기울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울기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아 주셔야 형태의 느낌이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간판의 형태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연하게 잡았던 형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맞게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조금 더 진하고 두꺼운 선으로 형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붕의 가로 줄무늬도 위치를 잡아서 표현을 진행을 해주세요. 보다 사실적인 지붕의 느낌이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위쪽 지붕의 기본 구조를 설명을 했고요. 작은 구조의 표현들을 추가하면서 전체적인 표현력의 디테일을 높여보도록 할게요. 구조의 꺾임선들을 더 구체적으로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자, 아직은 명암의 표현은 제가 진행하지 않고요. 정확한 형태의 표현 위주로만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는 먼저 정확한 형태의 구조가 정확히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형태 과정에서 명암의 표현을 함께 진행해 주는 것보다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스케치와 명암 표현의 과정을 정확히 구분시켜서 진행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펜화의 표현을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쪽에 있는 창문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입체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구조의 두께의 표현들을 추가해 주시면서 형태를 평면에서 입체의 느낌으로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자, 안쪽에는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일단 위치를 가볍게 나눠 주시면서 나중에 명암 표현이 되기 전에 간단한 위치 체크를 통해서 가볍게 형태 전달을 먼저 해 놓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작고 귀찮은 표현들을 빠짐없이 정확히 표현해 주시는 게 펜화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짧은 선의 기울기 표현은 위쪽 지붕과 같은 기울기로 맞춰주시면 자연스럽게 표현을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울기가 점차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 중심을 지나면서는 다시 반대 기울기 방향으로 미세하게 기울기의 방향이 틀어지게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문이 가진 커다란 비율 위주로 먼저 표현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물바지에서 떨어지는 배관의 형태도 그려줬고요. 건물 끝부분의 기둥의 구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앞쪽에는 화분이 놓여져 있네요. 자, 제가 화분이 들어갈 자리는 문을 그리지 않았죠. 펜화에서는 이렇게 겹쳐지는 구조의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펜은 지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쪽에 들어갈 공간들을 미리 남겨두시면서 스케치를 해주시는 약간의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물이 가진 기본적인 형태의 표현은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명암의 표현을 넣으면서 구체적이고 작은 형태의 디테일들을 추가해서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약간 우측 방향의 빛을 받고 있어요. 그 방향에 맞춰서 좌측 부분의 어둠의 흐름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서 표현의 완성도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명암의 표현이 진행이 되면 건물의 입체감의 느낌이 보다 확실히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완성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선으로 외곽의 형태만 잡았을 때와 해층선을 통해서 명암의 느낌이 표현이 되었을 때 차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마지막 명암의 과정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측의 어둠 흐름을 잡아주시면서 지붕의 평면적인 느낌을 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명암 표현을 잡아주고 있어요. 빛 오는 방향의 반대쪽 부분을 어둠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지붕 안에서의 굴곡의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간판에 들어갈 글씨도 가볍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씨 쓰듯이 얇은 선으로 글씨의 위치를 먼저 잡아 주시고요. 두께가 너무 두껍지는 않으니까요. 가볍게 살짝 두께를 주면서 명암 체크를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쉽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간판 테두리의 명암도 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모든 평면의 느낌을 입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두께에 대한 표현을 빠짐없이 명암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넓은 부분에서는 살짝 거친 질감의 느낌을 선을 이용해서 가볍게 채워주시면 넓은 면적도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게 질감의 표현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간판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의 느낌들은 해층선을 이용해서 명암 표현을 충분히 전달시켜 주시면 입체감의 느낌을 보다 정확히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자, 아래쪽은 그림자가 다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밝은 부분을 남겨두지 마시고 그림자의 표현으로 추가를 시켜주세요. 약간 녹슬고 오래된 거친 질감의 느낌도 짧은 선들을 이용해서 질감의 느낌을 가볍게 추가해 주시면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을 전달시켜 줄 수 있어요. 처마 아래쪽에 생기는 넓은 그림자의 표현도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면적보다 지붕의 처마가 훨씬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넓은 면적의 그림자가 표현되어야겠죠. 세로선을 이용해서 그림자 면적의 표현을 잡아주시면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면적의 구분이 보다 입체감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의 표현은 항상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펜화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명암의 표현과 작고 구체적인 형태들을 정확히 추가시키면서 형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전달시켜 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보이면 글씨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처음에 잡았던 문의 입체감을 보다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면의 이미지를 입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두께의 표현들을 만들어서 깊이감과 입체 구조를 정확히 전달시켜주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얇은 부분에 두께감들을 추가해 주시면서 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입체감을 하나씩 정리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나무 질감이기 때문에 세로로 긴 선을 사용해서 나뭇결의 느낌을 가볍게 연출을 해 줄게요. 질감의 느낌, 그리고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색감의 표현, 그리고 명암의 표현,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펜화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유리창 사이사이에 어둠의 영역들도 표현을 해주시고요. 어두운 곳은 어둡게 명암을 잡아주는 게 더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형태의 전달보다 입체감의 느낌을 정확히 전달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는 부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어둠의 명암을 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 앞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도 표현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줬습니다. 문의 명암 표현이 들어가니까 훨씬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미지로 전달이 되기 시작하죠. 자, 이제 문의 표현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꼼꼼하게 표현을 반복해 주시면 곧 완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펜화는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꼼꼼함이 가장 중요한 표현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작은 걸 언제 다 표현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표현을 생략하고 그리지 않을수록 그림에 대한 표현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그려진 그림은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빠짐없이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다듬는 것도 실력입니다. 앞쪽 화분의 표현은 문보다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식물의 표현을 먼저 그려주시고 문을 나중에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앞쪽에 있는 표현들을 먼저 빠짐없이 그려주시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자가 강하게 지는 부분은 뭔가 표현을 많이 그리려는 욕심보다는 보여지는 명암의 표현으로 공간의 깊이감을 전달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쪽은 굉장히 어둡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해칭선을 일정하게 그어서 어둠의 표현을 보다 확실히 만들어 보세요. 어둠 안에서 명암의 차이를 살짝 만들어 주시면서 어떤 구조의 표현들을 가볍게 전달시켜 주기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좌측에 보시면 작은 화분과 항아리가 놓여져 있네요. 자, 건물 외적으로도 이런 작은 소품들의 표현을 함께 추가를 해주시면 건물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의 느낌을 함께 추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꽃과 식물의 이미지를 추가시켜 주시면 건물이 가지고 있는 단단하고 쭉쭉 뻗는 직선의 느낌과 대비되는 선의 표현들을 연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가볍게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식물의 느낌도 함께 추가를 해주시면 그림을 보다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펜을 이용해서 운치 있는 오래된 건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펜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명암의 표현과 선의 느낌을 조절을 해주시면 충분히 입체감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의 건물 스케치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